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국민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죠.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최근 당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뇨 합병증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예방이 왜 중요한지 오늘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새로운 당뇨 치료 방법으로 전 세계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당뇨 치료의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당뇨하면 합병증을 뗄래야 뗄 수 없죠. 사실 네. 합병증 때문에 당뇨가 더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당뇨 때문에 올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풍이 오기 쉽죠. 동맥경화가 심해지니까 당뇨 때 많이 있으니까 망막증 와가지고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치주 질환에서 이가 다 빠지게 되고 신경합병증 와서 잠 못 자게 되고 아파서, 그리고 그다음에 심장이 나빠져서 심근경색증이냐 그것도 협심증이 오게 되죠. 그다음에 신장 합병증 와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발기부전도 오게 되고 자율신경장애로, 그다음에 족구병이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이렇게 온몸에 나오는 합병증이 오는 것이 당뇨병이죠. 즉 당뇨병이라는 건 온몸의 세포를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느 한 군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하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국내 이 실명 원인 1위가 당뇨 합병증이죠. 망막병증으로 그렇죠. 인한 네네. 이 실명이 1위라고 하고요. 또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족부병변. 이 경우에는 사망률이 55%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뇨 합병증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말한 대로 지금 현재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당뇨 발도 많이 오고, 네. 이때까지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 하면은 그것도 다 예방되고 그런 거죠.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 했던 사람들 보면은 환자가 굉장히 이제 눈도 멀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 절단한 사람, 심근경색증 와가지고 스텐트 받은 사람, 그다음에 그런 여러 종류의 합병증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같은 그 의사들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해서 그런 거죠. 사실 당뇨 치료만으로도 벅차거든요. 혈당도 조절해야 되죠. 많이 챙겨야 될 것이 많은데 합병증까지 챙기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합병증,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세포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열량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드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세포가 망가지고 합병증이 오는 거죠.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합병증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합병증을 예방하려면은 당뇨병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럼 당뇨병의 합병증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보시죠. 그림 보면 말이죠. 저렇게 소화돼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은 포장을 바뀌게 되고, 그것이 피 속에 들어오게 되고, 피 속은 포도당의 영양분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힘과 살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힘과 살로 바뀔 적에 이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근데 그러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이 있어야만이 피 속의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포장 들어가서 힘과 살로 바뀌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장이 적거나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몸에 에너지 공급을 못 받죠, 세포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녹여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약해져 가지고 눈 멀고 콧판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혈액 투석하게 되고 각종 합병증 오게 되는 병이죠.
그래서 문제는 인슐린 췌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 당화혈색소가 합병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화혈색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우리가 네. 혈당치를 그냥 재도 되는데 혈당치는 5분만 있어 굉장히 큰 차이가 바뀌니까 다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우리가 빨간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그 혈색소, 혈색소의 포장이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결합 안 한 혈색소가 있고 결합된 혈색소가 있는데 결합된 건 당한 혈색소고 그 수치는 3개월 혈당치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째로 3개월 혈당치 볼 수 있으니까 더 편하니까 혈당치 대신에 당한 혈색소 재게 된 거죠. 장기 혈당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합병증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합병증이라는 것이 세포가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원인은 인슐린 부족해가지고 네. 밥을 먹어도 밥이 밥 역할을 못하고 피 속에 남아서 혈당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이 영양시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인공지장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잘 먹으면서도 영양소가 잘 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되고 몸무게도 정상화되니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싶거든요. 이 영양 상태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혈당 수치도 정상, 거기에 당화혈색소도 이 6.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치료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 아주 벌써 많이들 전 세계에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죠. 그것이 이제 먹량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인공지장기 치료 방법 한번 그림 보시죠. 저렇게 조그만 그게 한 55g짜리 휴대폰보다 작은 것을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사줄이 피에 꽂혀 있는데 뭐 아주 작은 바늘이니까 갖고 다니면서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요. 아프지 않고. 이게 인공지장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수술하는 방법도 아니고 자기 혼자 뺐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유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1441명, 즉 740명씩 나눠가지고 이 29개의 당뇨병 연구센터에서 절반은 옛날처럼 지속적 인슐린 치료하고 이게 그 기존의 치료 방법이죠. 절반은 인슐린펌프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이 두 군에서 합병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거든요. 즉 합병증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관심이니까 예방되니까. 한번 그 결과를 보면요. 저기 혈당치를 보면은요. 식전 19, 식전 19, 7번 혈당 검사죠. 아침 저녁 2번씩 6번과 잠자기 1번. 보면은 노란 건 인슐린펌프 치료하니까 혈당치가 떨어졌어요. 그 당화혈색소라고 알잖아. 지금 옆에 보면 당화혈색소 보면은 처음에는 약 9% 똑같았는데 그 중에 반수가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반수가 7% 떨어졌어요. 하나 9% 유지했죠. 같은 환자인데 치료 방법 바꾸면서 당화혈색소 정상화 된 거죠.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했더니 합병증이 예방되고 또 몸도 건강해졌다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 연구가 있습니다부터 인슐린펌프 치료가 한 합병증을 예방하려 하는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인공췌장기 치료와 그리고 기존의 인슐린 요법, 치료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인슐린 주사 요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 합병증이 왔다, 합병증으로 고생했다라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바로 전에 그래 보면은 7% 유지했잖아요. 혈당이 높으니까 당화혈색소 높은 합병증이 많이 온다 그랬죠. 인슐린펌프 하면 7%가 떨어졌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주사 맞기 전에 많이 안 쓰는 것이 이제 제2형에서 먹량을 많이 쓰는데 먹량 치료도 굉장히 환자를 고칠 수가 없게 치료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은 대개는 반알 먹다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을 점점 증가시키잖아요. 그 몸은 점점 나빠지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하는 약이라 점점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점점 양량이 증가한다면 우리 몸에 그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인슐린 주사 맞고 합병증 많이 오게 하는 거죠. 시간 한 20년 걸리지만은.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요.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췌장이 회복하니까 자기 췌장에서 정상화돼가 체중 다이몬을 완전히 낫게 되는 거죠.
그럼 인슐린펌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가 다르냐? 지금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인슐린 만들어내는 겁니다. 식사를 먹었을 적에. 근데 당뇨병은 췌장에 망가져 있으니까 인슐린 조금밖에 안 나오죠. 맨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래서 혈당이 높아져 합병증 오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인슐린을 인공치장기를 달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 되겠죠. 그렇게 치료하는 거고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은 저렇게 이렇게 넣으니까 처음에 인슐린 조금 작용하다가 나중에 인슐린 너무 작용해서 저혈당 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합병증 많이 오게 되죠. 그럼 그 치료 차이가 뭐냐?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과 저기 파란색이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 치료한 겁니다. 7명 환자 기존 인슐린 치료했더니 아침에 인슐린이 조금밖에 흡수 안 되니까 300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됐는데 1시간 안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환자 인공지장으로 바꾼 다음에 일주일 있다 봤더니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돼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환자가 이제 합병증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의사들이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와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죠. 인공췌장기 치료.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자분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화면 함께 하시죠.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족부병변. 자칫 다리 절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성이 크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당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숙자 씨에게 일어난 아주 끔찍했던 일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전에는 당뇨 하면은 그렇게 오래됐어도 이렇게 상처 나면은 남 한 3일이면 날 거는 한 닷새, 엿새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전에도 이쪽 발가락에도 한 번 그랬었어요. 한 40일 돼가지고 다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랬다가 이번에 너무 그냥 진짜 이렇게 당뇨가 무섭다는 거를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올해 나이 66세. 이숙자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건강이 악화돼 결국엔 각종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과 혈압에까지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약을 복용 중에 있다는데요. 34살에 이제 그때는 우리 애들 아빠가 좀 속을 세겠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맥히길래 그때는 나는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 당뇨인지는 모르고 스트레스인 줄 알고 그냥 물을 계속 마셨거든요. 그랬는데 약국에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물을 왜 이렇게 먹어도 마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에 가니까 당뇨라고 그래서 근데 이놈의 당뇨가 뭔지 막상 당하고 나니까 당뇨라는 게 이렇게 정말 무서웠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3년 전. 어느 날 발바닥에 굳은 살을 떼어내다 상처를 낸 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사가 났어도 수영을 다녔어. 맨 처음에는 발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겨서 발 밑에 그 굳은 살을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그걸 스매키를 잘랐어요. 그리고 수영을 계속 다녔지. 수영을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등이 새카맣게 올라와요. 괴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한번 괴사가 시작된 발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폐렴 주사를 저기 아파트 게시판에 65세 된 사람은 맞으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건소를 같이 맞으니까 으시시 춥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물도 못 먹고 3일을 굶었어요. 막 열이 막 나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막 병원 가자고, 응? 미련스럽게 그러고 있다고 막 우리 아들이 막 그러더라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그랬으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침대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잠깐 이렇게 들어놓는데 오줌을 쌌어요. 그 정도는 몰랐어요. 오줌을 내가 싸고도 몰랐어요. 엄마 오줌 쌌잖아. 근데도 그 소리가 정확히 안 들려요. 결국 마음의 병까지 생긴 이숙자 씨. 창문을 가서 이렇게 열고 내다보면서 내가 여기서 병신 소리 듣고 살 바에는 차라리 내 인생 한번 가면 끝나는 것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도 들다. 우리 아들, 딸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 딸을 좋은 데서 길렀으니까. 이렇게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눈 앞에서 막 아른거려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엄마 혼자 그래도 의지하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나까지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애들이 고아가 되겠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악몽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궁금한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기 이 흉터 아니고는 잘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은. 딴 데 어디 가서 말 안 하면은 그냥 저기 흉터만 있지 딴 사람들 몰라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났어요.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났어요. 뭐 진물 나는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여기에 뭐 소독하는 것도 없어요. 절단이라는 절체절명의 진단까지 내려졌던 발이라곤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발을 선물해준 장본인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당뇨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300이 넘었어요. 한 400도 넘을 때가 있고 그랬는데 이거 달고 나서 키스가 보다시피 이렇게 요것밖에 안 나와요. 정상인이에요. 당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맛봤다는 이숙자 씨.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끝에 이제 그녀는 희망을 꿈꿉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이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뛰게끔 저는 그게 이제 내 소망입니다. 당뇨병 환자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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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파이팅.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이숙자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분은요, 스스로 현재 상태를 기적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뇨로 인해서 족부 질환으로 이 다리 절단의 위험에서 극적으로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자, 그럼 교수님, 당뇨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합병증이기도 하죠. 족부병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족부병변이라는 것이 이제 당뇨병 때 심혈합병증 오고 감각도 없어지고 동맥경화증과 다리에 잘 혈액순환 안 되죠. 또 다리가 제일 천대받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신체를 맞고 그다음에 혈당 높으면은 이제 균 잡아먹는 면역 체계도 나빠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겁잡을 수 없이 다리 뼈도 놓고 해가지고 다리 절단하게 되죠. 아니 폐혈증 오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절단한 것보다 인슐린 인슐린 부족에 의한 당뇨 환자 합병증을 한 것이 10배 정도 많습니다. 이숙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에 난 작은 상처가 괴사가 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많은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작은 상처 하나로 궤양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나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작은 상처 하나라고 그러지만 작은 상처가 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처 난다는 건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다리까지는 신경이 긴데 그 합병 가서 없어지기 쉽죠. 감각. 그러니까 그 상처 났다는 것이 감각이 없어졌다는 증거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상처 잘 받는 게 균이 잘 돌아가지고 금방 곪게 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당뇨로 인한 족부병변이 발견되면 기존 치료요법으로는 완치가 되기가 힘든가 봐요, 교수님. 이 이숙자 씨 같은 경우에도 기존 요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계속 재발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 치료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병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다리를 곪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됐는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존 치료 계속 한다면은 또 똑같이 또 곪겠죠. 오히려 이거 환자가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좀 생각을 좀 발전시켜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을 빨리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치료면 똑같이 될 테니까. 네. 네, 당뇨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당뇨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 참지 마시고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저희 앞으로요 또 합병증과 연관된 문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72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괴사가 와서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재차 3차 절단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심각한 상태인데 인공쇄장기 치료를 시작하면 절단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뿐만 아니라 재차 3차 수술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진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가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했을 때 차도가 있을까요, 교수님? 있죠. 아까 그 환자도 아까 이숙자 환자도 네. 그래서 절단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런 환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도 이 병원이 많으니까 병원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니면서 합병증 만들어서 다리 절단하자는 거기 있으면 절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게 병원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올바른 그러니까 저 효율적으로 잘 이제 이해한 사람들은 안 자르게 되죠. 인시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자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급여는 거 거의 안 잘랐죠. 그래서 지금도 절단한다고 바로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안 자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환자 똑같은 경우들이 다리 안 자르게 되니까 빨리 와서 치료 방법을 당뇨병 치료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야만이 안 자르게 되는 거죠. 네, 안 절단 안 하게 됩니다. 네. 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또 다리를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합병증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잘 알 수 있었네요. 자, 당뇨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당뇨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알고 그 원인에 걸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요, 여러분의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